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토요일, 11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환하게 밝고 있습니다. 밤새 전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해는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약간 변색 렌즈를 끼고 왔다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는 채널이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 연휴였기 때문에 반장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들은 없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단한 흐름은 없었지만 유가가 너무 낮아요. 유가가 너무 낮은데 신기한 게 다우는 오르면서 정유가 빠졌는데도 다우가 오르면서 기계건설 중후장대 사업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안면이 있는 한화증권의 박 애널리스트 레페키께서는 뭔가 시장이 눈치를 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눈치를 채고 있느냐? 이거는 재건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시장이 눈치채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언가 결정을 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로 오늘 주말 칼럼을 썼는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였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채권에 뭔가 의미를 두고 싶어 하겠지만 채권의 변동성은 거의 없었고요. 채권의 변동성은 다음 주에 있을 PC의 개인 지출,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를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더 그 흐름들을 확인하고 나서 금리의 상황들을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금리 상황들은 여전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 마이너스 역전 금리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고, 3개월과 10년물도 마찬가지이며 3개월과 2년물의 금리 격차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어디 가니? 이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 정도가 그대로 오늘 나타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이슈가 없었고 지표 발표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죠. 이때 얼마나 매출이 많을 것이냐, 유통업체 매출이 많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연휴 가격이 싸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해도 명절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시 사이버로 주문 낼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총 미국인들의 구매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1억 6,630만 명이 쇼핑을 나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 이후 최고치가 되고 전년 비 800만 명이 증가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미 소매 연합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증가율이 12.6%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고, 그것도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각각의 제품들의 가격단이 올라갔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오히려 감소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실질적인 구매가 감소가 될 것인지 여부도 사이버 먼데이 이후에 유통업체들의 주가에 좀 향방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기술주들이 약세인 것은 아무래도 애플의 기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하락폭이 2%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1.96%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 생각에는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도 애플의 하락과 상당히 궤를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애플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갑자기
저 생각에는 결국은 중국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잘 아시다시피 정저우시에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폭스콘 공장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플의 아이폰 14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플이 떨어지면 반도체 수요는 확연히 떨어지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기업 하나를 뽑아보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애플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쓰긴 합니다만 애플을 빼고서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약세는 애플의 약세, 그리고 애플의 약세는 중국의 셧다운, 제로 코로나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풀려고 하는 의지는 아무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2,000명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세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증시각도기 TV에서 지금 2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중국 마감에 대한 그 흐름들은 뭐 좀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건시유와 함께 계속 그 좀 트래킹 추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해본 결과 이 상황이 진짜 제가 보기엔 되게 골 때리인데요. 중국이 디플레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관찰자의 상황에서 지켜보면서 약간의 시장 참여자로서 중국에서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디플레 오겠구나.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일 드디어 지준율 인하가 한 2주 안에 있을 거야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지준율 인하 0.25% 지준율 인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면서 효과가 약 한 5천억 위안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LPR 금리도 또 내릴 것이고요. 계속 금리를 내리고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할 텐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뭐 3만 명, 5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의 디플레 가능성이 본격화 사람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럴 때 과연 시장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되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개인 PC, 개인 소비 지출과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기로 보면 중국의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확진되고 확산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8달러까지 떨어졌던 WTI 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76.55달러 그리고 브렌트도 83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원자재도 못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8,030에서 7,989로 또 하락을 했고요. 미국 가솔린 가격조차도 2.39에서 2.35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다른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 때문이라기보다도 이번에는 중국 때문이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우려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PC와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세상의 관심이 금융시장의 관심이 중국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 정부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야. 그리고 시진핑 3기는 이번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상당히 지도력에 대해서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조금 과한 생각까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세계 정세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4%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04%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 관련된 악재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8만 대 리콜을 했고 리콜 자체는 테슬라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리콜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발 뉴스 나오는 거는
테슬라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큰 사고를 내고 그 자동차를 탄 사람 2명을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CCTV에 포착된 게 나옵니다. 막 미친 듯한 질주를 해요. 조그만 골목에서. 보기에 정말 이상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 아니고서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근데 결국은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안 들었다.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테슬라 쪽에서는 브레이크 안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 그럼 중국 쪽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제품이 좀 덜 팔려 갖고 남는 거를 미국에다 팔려고 하는데, 미국에 팔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27%인가를 더 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좀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호재가 떴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그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FSD 베타,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서부 쪽에서의 자율주행 수준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택시를 어떤 제한적 범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수준의 FSD가 지금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걸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FSD 가격을. 그걸 이제 미국 전역에 배포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일단 중국 뉴스 보고 이거 테슬라 어떡하지 했는데 잘 방어가 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고 0.19% 하락으로 방어를 잘했고, 기술주들 하락에 대비해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애플이 인수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요. 대체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약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의 디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마 일정 수준 지나면 시장이 고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화창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빛이 상당히 얼굴이 따뜻해. 얼굴이 뜨거워졌어. 지금 붉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12월을 마지막으로 앞둔 11월의 마지막 가을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혼자 잘 즐길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재미난 그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허재환 이사와의 대담 재밌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를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와 더불어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불렀어요. 물론 출판사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하면서 회계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얻어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분이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당해요. 거의 상장 폐지를 당하고 나서부터 회계사로서의 본연의 눈을 뜨고 회계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상패 가능성이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패를 안 당하나, 뭐 이런 등등의 회계 관련 얘기를 아주 쉽게 접근하십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회계사분들 잘 안 불러요. 왜냐면 말이 어렵고 별로 실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 근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변정규 전무님과 하는 특별히 새로운 시도, 밥 먹으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상당히 좀 안 좋아가지고 제 목소리만 잘 들려요.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가볍게, 사실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자고 해서 편하게 모인 자리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